세계 곳곳의 기후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일까요? 동해바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석유 가스 이야기. 석유, 네, 그 얘기를 해야죠, 진짜. 그렇죠. 뭐 온통 뉴스들이 그러는데 네. 기후 렌즈를 쓰면 어떻게 될까 이런 측면에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세대는 아마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석유 터지면 얼마나 좋을까. 맞아요. 산유국이면. 학교에서도 맨날 지리 시간에 그런 거 배웠어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오일 쇼크 경험하면서도 네. 석유 없어가지고 정말 그 고통받는 그런 걸 보면서 그리고 혹시 그런 영화 기억나세요? 자이언트라고. 자이언트요?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오는 알죠. 그 영화 보면 그 제임스 딘이라는 젊은 배우가 정말 이렇게 남의 집 더부살이 하던 사람이었는데 네. 쫓겨난 뒤에 갑자기 불화받은 땅에서 석유가 빵 터지면서 인생 역전이 되면서 네. 아주 거만한 자세로 다시 맞아요. 주인 집에 나타나던 그 모습 보면서 야 우리 집 앞마당에서는 뭐가 안 나오나 하면서 땅을 파봤다니까요 제가. 아 진짜요? 근데 어렸을 알고 때 보니까 우리 집 땅이 아니었어요. 나와도 집주인 거였어요. 그런 석유 가스가 140만 배럴 최대 매장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대통령님 브리핑 이후에 네. 이 일파만파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가장 인상 깊었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브리핑 중에서 그 멘트는 이거였습니다. 마지막 멘트.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차분하게의 방점을 찍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항상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시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그 사실은 뭐 누구든지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뭐 우리나라 바다에서 대규모 석유 가스전이 정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든든한 일이죠. 네. 그리고 그게 비록 화석 연료라 할지라도 저는 물론 뭐 그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아니 탄소 배출 없는 재생에너지로 빠르게 전환하는 게 전 세계적 추세라 할지라도 네. 히든 카드가 있으면 뭐 나쁠 건 없다. 숨겨놓은 적금처럼. 그렇죠. 네. 전쟁이나 천재지변이나 간헐성 네, 이렇게 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는데 하나의 한방 히든 카드 조용히 대비하는 것도 뭐 있다면 좋다. 네. 문제는 이것이 나라 전체가 다 터득하게 이렇게 국민 모두가 언제까지 지켜볼 수 있는 사안인가. 최소한 10년 이상은 결과가 나오려면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일단 세 가지 가장 궁금한 부분에 대한 세 가지 지금 그 국내외 언론에 보도된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지금이 어느 단계냐? 석유가 빵 나오는 단계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네. 예. 보통 석유나 가스가 상용화돼서 진짜 경제성 있게 그렇게 나오는 단계까지는 7단계에서 8단계 정도 아주 디테일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거칠게 그냥 3단계로 구분을 했을 때 지금 나오는 단계는 1단계입니다. 최초 단계. 가능성을 확인하는 물리 탐사 단계다라는 네. 겁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는 파봐야 된다 그러거든요. 시추. 그러니까 뚫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파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봐야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데 아직 파지 않은 단계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서도 석유나 가스를 품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네. 지층 구조가 있구나. 깊은 바다에서. 이거를 유망 구조라고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유망 구조를 찾았다. 가능성을 확인했다. 물리 탐사 단계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 정도에 실제 이제 한 구멍 하나를 파서 이제 확인한다 그러잖아요. 탐사 시추 단계라고 하고요. 2단계가 이 2단계에서 많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성공률이 많아야 10% 정도라고 네, 하고 네. 우리 정부는 이제 20%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3단계 가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영화나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보는 시추선을 갖고 쫙 이렇게 뽑아 올리는데
여기서도 정말 경제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하다가도 그냥 엎어진대요. 네, 네. 이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2단계 이후 3단계라고 하는데 지금은 1단계다. 여기 1단계에서 3단계 정도 가는데 빨라야 10년 정도다. 네. 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이고요. 두 번째, 최대 140억 배럴이 매장돼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좀 오해 여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문가들 그쵸. 사이에서. 1단계인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배럴을. 시추하기 전에 나오는 물리탐사 1단계 추정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도 네. 최대치고요. 동아일보 기사에서 익명의 에너지 전문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물리탐사 단계에서 추정되는 자원량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면 자칫 사람들은 실제 저기에 저 정도가 매장돼 있구나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오해는 특히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파보기 전에 추정하는 우리가 얼마 정도 있을 거야라는 양하고 실제로 파봤더니 나오는 석유가스의 양은 큰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두 개 정도 뚫어서 나오는 양하고 네. 실제로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뽑아 올리는 양하고도 또 차이가 있다. 그렇겠죠. 예. 그래서 어제 국정브리핑에서 언급된 미국 액트지오사의 수치는 역시 파보기 전에 물리탐사 추정치입니다. 시추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네, 이것의 의미는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추하는데 하나의 구멍을 뚫는데 한 1,000억 원 정도 든다 그러잖아요. 1,000억 원이요. 심해 기준으로 아주 깊은 바다이기 때문에 이 정도 돈이 1,000억이 진짜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정도 돈을 투자해서 시추를 할까 말까를 결정하는 조사가 이 조사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 탐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뭔가 품고 있는 게 뭔가 있어 보이니까 시추를 할 의미가 있다라는 판단 정도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은 에너지 전문가는 추가로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의 경우에 이런 추정치들이 착시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주식 시장에서 부풀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까지 두고 있다고. 네, 네. 실제로 이제 자원개발 선진국 미국에서 또 오죽 이런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먼저 빵 치면서 이제 주가 빵 올리고 그렇게 하는 거. 또 실제로 이렇게 터져가지고 돈 번 분들이 앞에 있었을 테니까. 그렇죠. 다들. 그래서 관련 기업 주가가 요동치는 걸 방지하기 네. 위해서 단어 자체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용어를 구분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대요. 지금 이거는 1단계 물리 탐사 단계의 자원량이야. 지금 이거는 실제 시추 이후에 확인한 추정량이야. 그렇다 할지라도 추정치다라는 단서를 붙여서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될지 안 될지 언제 할 수 있는가? 2035년 이후다. 2035년 이후에 되는 게 아니고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이제 어제 국정브리핑에 나온 내년 초라는 시기는 구멍 하나 뚫어보는 시기입니다. 시추 시기다. 네. 심해 구멍을 뚫어서 직접 봐본다라는 것인데 정부가 추정한 시추 성공률은 20%인데 이거 자체도 매우 높게 잡힌 수치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인 것 같아요. 네. 북해 유정 같은 경우 어마어마하잖아요. 여기도 3%에 불과했다. 통상 10%만 돼도 높은 편이다. 이 말은 굉장히 많이 뚫어본다라는 것인데 네. 일단 20%라는 거는 그거에 비하면 매우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근데 정부 계획은 우선 하나를 뚫어서 내년 상반기 결과를 본 뒤에 결과가 좋으면 정부 지원 높이고 해외 투자 유치해서 5개까지 더 뚫어본다라는 계획인데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더라도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스를 본격적으로 생산하는 시기는 2035년 이후가 될 것이다. 11년 이후. 오늘자 조선일보 기사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추에 성공해 실제 매장이 확인되더라도 변수는 남아있다. 2035년에 이르러서야 본격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예상보다 매장량이 적거나 품질이 낮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시추 및 개발 비용이 상업 생산 후 수익률보다 커서 손해가 날 수 있는 것이다. 참고로 1990년대 개발한 동해 가스전은 11번의 시추와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에 1조 원 넘게 들어갔는데 매출 2조 6천억 원을 기록해 1조 원 넘는 순이익을 냈다.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유의미한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 동아일보에 거론된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은 대체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네. 신현돈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유망구조라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탐사 성공률은 20% 내외다. 낮은 지역은 10%도 안 된다. 네. 이근상 한양대 자원공학과 교수, 현재 수준에서 경제성까지 거론할 시점은 아직은 아니다. 임종세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땅속에 있는 자원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원유는 30-40%, 가스는 최대 80%까지 채굴에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밑에 많이 매장돼 있더라도 뽑아쓸 수 있는 양은 또 경제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근데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되는데 그 2035년이라고 잡았을 때 아주 변수가 없이 쭉 순항을 한다고 했을 때 2035년 정도에는 석유 가스의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저도 이 뉴스를 보면서 어디선가 지금 PD님 수치에는 안 나왔는데 그 기사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이게 발굴되면은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나라는 아무 걱정 없이 전기를 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네. 그걸 딱 읽는 순간 아니 4년 쓰려고 이걸 뚫어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후솔루션에서 긴급 입장문을 냈는데 네. 국제에너지기구의 통계 자료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대 중반에는 어떻게 될까? 지금은 석유 지금은 가스지만 네. 10년 뒤에도 이럴까? 전 세계 화석 연료 수요는 향후 급감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왜냐하면 탄소 중립을 해야 되니까. 네, 네. 그 대체제로 계속 여러 가지 태양광, 풍력, 수소, 암모니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지난해 말 발간한 세계 에너지 전망, 국제 에너지 기구의 세계 에너지 전망을 보면 석유 수요는 2050년까지 2022년에 비해 최대 75%가 줄어든다. 75%가. 가스 수요는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그러니까 산유국들도 지금 재생에너지를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내일 말씀드릴 건데 최근에 발표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네. 앞으로 15년 동안의 전력수급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지금 정부가 2038년까지 우리나라 가스 발전량을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뜨리겠다.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네. 이게 대세예요. 그러니까 시추 하나 하는데 1,000억을 들여서 근데 지금 이렇게 가는데 쭉쭉쭉쭉 가서 만약 이 분위기면 사실 대통령님께서 브리핑을 하면 네. 밑에 공무원께서는 나올 때까지 팔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이 이렇게 공을 했는데 네. 나올 때까지 파면 1,000억, 2,000억, 3,000억 조 단위 이렇게 가는데 실제 실행에 옮기는 건 2030년대 중반이다. 35년 이후. 근데 그때 가스 수요, 석유 가스는 보장을 못 하는 거예요. 이미 에너지 전환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더구나 메탄이 나옵니다. 아하. 가스전이 성공해도 문제인 게 메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탄소보다 9배 정도 많이 나오거든요. 80배 가량 많이 나오거든요. 오. 온실가스가. 근데 우리나라 국제 메탄 서약에 가입해 놨어요. 아. 계속 배출량 줄이자고. 근데 대규모 가스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아. 결론. 포항 앞바다는 특정 부서 실무부처에서 조용히 신중하게 챙기는 것이 맞다. 그리고 힘들지만 본질을 향해서 나아가야 될 대통령께서는 가장 힘들면서도 본질적인 이슈인 재생에너지 전환을 직접 챙기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정말 기후 보좌관님의 말씀이네요. 노광주 감히 PD님. 충심해서 말씀드려봅니다. 네. 오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추천곡을 짧게라도 들을까요? 네. 떠오르는 것이 이겁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이라는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PD였습니다. 음악 듣고 4부에서 뵐게요.